안녕하세요. 투자에 인사이트를 더하는 주식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국내 대표 제과기업 오리온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오리온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는 어떤 이슈와 뉴스가 있었는지 쉽게 풀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오리온의 장기 차트에서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짚어보고 향후 전망을 중립적인 시각에서 생각해볼까 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투자 판단에 작은 참고가 되실 거예요. 지난 한 달간 오리온 주가는 비교적 탄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약 5월 중순에는 주가가 한때 10만원대 초반까지 내려가며 조정을 받았지만 이후 반등하여 현재는 11만원대를 회복한 상황인데요. 5월 하순부터는 주가의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1분기 실적 호조 소식과 증권가의 긍정적인 분석이 잇따르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고 주가가 11만원 선을 안정적으로 넘어섰죠. 6월 초에는 장중한 때 11만원 중반대까지 오르며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약간의 숨고르기가 있었지만 한 달 기준으로 보면 약 10%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가가 반등하는 과정에서는 거래량도 평소보다 증가하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함께 포착되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가 오리온 지분을 크게 늘렸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국민연금은 보유 중이던 오리온 주식을 추가 매수해 지분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약 416억 원을 들여 오리온 주식 40만 주 넘게 사들인 것으로 공시되었죠. 시장에서는 그동안 오리온 주가가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러한 기관 매수 움직임이 주가 반등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참고로 외국인 지분율도 현재 약 30%에 달하는데 글로벌 투자자들의 꾸준한 관심이 반영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리온 주가에 영향을 준 가장 큰 재료는 단연 실적 호조 소식입니다. 오리온은 지난 5월 중순 발표한 2025년 1분기 실적에서 연결 기준 매출액 약 8,018억 원, 영업이익 1,31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1%, 영업이익은 5% 성장한 수치입니다. 국내 소비 둔화와 고물가 상황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을 이어간 건데요.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해외 사업의 활약입니다. 중국과 베트남에서 올해 춘절과 때 특수가 예년보다 줄었음에도 두 시장 모두 매출이 증가했고 러시아 시장 역시 큰 폭의 매출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여기에 한국 법인의 수출 물량까지 크게 늘면서 전체 매출 중 해외 매출 비중이 무려 68%까지 확대되었어요. 이제 오리온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된 셈이죠. 증권가의 호평도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여러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오리온의 실적 추이를 높게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줄줄이 올렸는데요. 예를 들어 LS증권은 주가가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며 오리온 분석을 시작하고 목표 주가를 16만원으로 제시했습니다. IM증권은 시장 기대 이상의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가능하다면서 목표 주가 17만원을 유지했고요. 이밖에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도 목표 주가로 14만 15만원대를 속속 내놓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증권사들이 주목한 포인트는 중국 소비 회복 기대감, 해외 법인의 고성장 지속, 그리고 원가 관리로 인한 이익률 방어 등이었습니다. 이런 호재성 리포트들이 5월 말부터 잇따라 나오자 주가에도 호재로 작용해 투자 심리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업계 이슈로는 경쟁사의 재고 조정과 원자재 가격 동향을 들 수 있습니다. 상반기 중국 내 과자 시장에서는 일부 경쟁사가 설 연휴 후 재고 과잉으로 판촉을 벌이며 부진을 겪었는데 오리온은 비교적 이러한 영향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경쟁사들의 재고 조정이 5월까지 마무리되면서 6월부터는 중국 시장 환경이 정상화되어 오리온 매출이 다시 탄력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했던 이슈는 원자재비 부담인데요. 초콜릿과 제과 생산에 필요한 코코아, 유지, 설탕 등의 국제 가격 상승이 계속되면서 업계 전반에 원가 압박이 있었죠. 하지만 오리온은 규모 확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와 내부 비용 절감 노력으로 이익률을 지켜냈습니다. 실제로 1분기 오리온의 영업이익률은 약 16%에 달했는데 높은 원가 부담 속에서도 큰 흔들림 없는 수익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한편 각종 화제성 뉴스들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들이 가성비 제품을 선호하는 추세에 맞춰 오리온이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신제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기존 인기 스낵을 새로운 맛으로 재출시하거나 MZ세대를 겨냥해 패션 브랜드와 협업한 한정판 과자를 선보이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행보를 보이고 있죠. 이러한 움직임은 오리온이 최신 트렌드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내수 시장을 지켜내고 있다는 긍정적인 인상을 주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받은 소식은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오리온은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당 배당금을 기존 1,250원에서 2,500원으로 2배 올리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로써 시가 배당률이 2%대 중반으로 상승하며 주주들에게 더 후한 보상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배당을 이렇게 늘렸다는 건 그만큼 회사에 현금 여력이 있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러한 공시 소식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요소가 되었죠. 참고로 몰사격인 오리온홀딩스는 오리온으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해외 법인의 로열티 수입 증가 덕분에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34%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결국 오리온 본업이 잘 나가고 주주 환원도 강화되니 지주회사 실적까지 개선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진 셈이죠.
앞서 언급했듯이 오리온은 국내보다 해외 사업에서 더 큰 성장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3대 해외 법인이 고성장하면서 오리온 전체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오리온은 각 시장에 맞는 영업 전략과 유통 구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법인은 최근 판매망을 직접 운영해서 대리점 위주로 전환하는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동안 오리온 직원이 직접 관리하던 유통을 우수, 현지 대리상을 육성에 맡김으로써 비용 효율을 높이고 영업망을 한층 넓힌 건데요. 이 변화 덕분에 중국에서 영업이익률 개선이 기대되고 있어요. 실제로 애널리스트들은 하반기부터 중국 매출과 이익 성장에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편의점, 이커머스 등 고성장 채널 공략을 위해 채널 전용 신제품을 개발하고 공격적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스낵류 신제품과 건강 트렌드에 맞춘 그래놀라바, 식물성 육포 같은 새로운 카테고리도 곧 선보여 추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죠. 베트남 법인은 최근 몇 년간 오리온에서 가장 가파르게 성장한 시장 중 하나입니다. 오리온은 현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하노이에 새로운 공장동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 이 공장이 완공되면 스낵, 캔디, 파이, 젤리 등 주요 제품의 생산 라인을 단계적으로 증설하여 공급 능력을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 특히 베트남에서 인기가 급증한 쌀과자 제품은 기존 공장의 생산 라인 가동률이 100%에 달할 정도로 풀가동 중이라 이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생산 라인 2개를 추가 구축한다고 합니다. 베트남 내수뿐 아니라 인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으로의 수출 수요까지 고려한 결정이죠. 이러한 투자가 완료되면 오리온은 베트남에서 현재 1위인 생감자칩과 더불어 쌀과자 카테고리에서도 선두 자리를 굳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러시아 법인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오리온의 간판 제품인 초코파이의 인기가 대단해서 기존 생산 라인이 풀가동되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러시아 최대 유통체인인 엑소, 텐더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늘린 덕분에 올해 1분기 러시아 매출이 전년 대비 33% 성장했는데요. 다만 루블화 약세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영업이익 증가폭은 9%에 그쳐서 약간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리온은 현지 수요가 워낙 탄탄한 만큼 러시아 공장에 초코파이 신규 생산 라인을 추가 증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반기 중으로 라인 증설과 함께 포장 설비도 확충해 러시아 및 주변국 시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이에요. 장기적으로는 초코파이 외에도 다양한 신제품을 내놓아 제품 구성을 다변화함으로써 특정 히트 상품에만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겠다는 구상입니다. 흥미로운 점으로 오리온은 신사업 투자를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도 모색 중입니다. 식품 본업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 것이 대표적이에요. 오리온 그룹은 작년 3월 바이오 벤처기업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를 인수하며 헬스케어 분야에 발을 들였는데요. 이 회사가 작년 말 일본 제약사의 기술 이전을 성사시키면서 큰 이익을 냈고 그 결과 오리온은 지분법 이익으로 약 52억 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비식품 부문 투자는 초기에 오리온 주가에 부담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해당 인수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과 회사가 갑자기 바이오 사업을 한다고 하는 반응이 나왔고 주가도 한때 크게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리온 경영진은 바이오 분야 진출이 장기적으로 그룹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주력 사업에 비하면 작은 규모지만 이러한 새로운 시도 역시 오리온의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함께 고려할 지점입니다. 이제 오리온 주가를 좀 더 큰 흐름에서 볼까요? 장기 차트를 살펴보면 최근 몇 년간 등락이 꽤 있었습니다. 작년 2024년 5월경에는 오리온 주가가 약 14만 8천 원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찍었는데요. 중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 호조와 이익 성장에 힘입어 주가가 크게 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원자재비 상승, 중국 소비 둔화 우려, 앞서 언급한 바이오 사업, 투자에 대한 부담 등이 겹치면서 주가는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2024년 하반기 내내 주가가 계속 조정을 받아 작년 말에는 8만 원대까지 내려갔는데 약 반년 만에 고점 대비 절반 가까이 급락한 셈이죠.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는 반등세로 방향을 틀었어요. 2025년 1분기 들어 탄탄한 실적이 확인되고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는데요. 3월 중순에는 주가가 다시 12만 원대를 돌파하며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여러 증권사가 긍정적인 전망 리포트를 냈던 덕분에 장중 한때 52주 신고가 수준까지 주가가 뛰었어요. 다만 아직까지 작년 최고가 기록을 넘어서지는 못한 상태예요. 현재 주가인 11만 원대는 장기 차트 관점에서 볼 때 지난 최고점의 약 70-75% 수준에 해당합니다. 연초의 저점과 견주면 많이 회복한 것이지만 과거 최고치와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는 뒤집어 말하면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물론 이미 연초 대비로 주가가 크게 오른 만큼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 이전 최고치에 도전할지 아니면 여기서 쉬어갈지는 실적 추이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리온의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ER이 약 8-9배 수준으로 동종 식품업체 평균보다 낮은 편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이 낮은 PER만 보면 주가가 저렴해 보이지만 이는 시장이 오리온의 성장률 전망을 다소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만약 향후 실적 성장세가 뚜렷하게 이어진다면 주가의 재평가가 이뤄질 여지가 있고, 반대로 성장이 주춤해진다면 현재의 낮은 PER도 정당화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오리온 주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주가 예측은 누구도 단언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호재 요인과 리스크 요인을 균형 있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요인부터 보면요. 오리온의 가장 큰 강점은 역시 해외 시장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시장의 경우 최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어도 오리온은 자체 제품 경쟁력과 현지화 전략을 통해 꾸준히 매출을 늘리고 있어요. 경쟁사들이 주춤한 사이에 오히려 점유율을 높일 기회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베트남과 러시아 등 다른 해외 법인들도 앞서 말씀드린 생산 능력 확충이 올해 하반기부터 차례로 완료되면 판매 물량 자체가 크게 증가할 기반이 마련됩니다. 한국 본사 역시 내수 침체를 수출 증가로 만회하는 전략이 주요하여 미국 등 신흥 수출 시장에서 매출 성장세가 가파른 편입니다. 이런 해외 호조는 원화 기준 실적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데요. 만약 하반기에 환율 흐름까지 우호적으로 뒷받침된다면 추가적인 매출 상승 효과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오리온의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는 대목입니다. 초코파이, 꼬북칩 같은 장수 인기 제품부터 트렌드에 맞춘 저당 스낵, 단백질바 같은 신제품까지 고루 갖추며 소비층을 넓혀가고 있죠. 이러한 노력이 실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의 평가도 한층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찾아준다면 이익률 개선이 가속화되어 영업이익 증가폭이 커질 여지도 있습니다. 현재 증권가에서는 오리온의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자릿수 후반 약 7, 9%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실적 향상이 지속적으로 확인된다면 주가의 우호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다음으로 주의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해외 중심 성장 전략에는 외부 변수 리스크도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경기 상황이나 소비 심리 변화는 오리온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만약 중국에서 예상보다 소비 회복이 지연되거나 경쟁이 심해진다면 실적 성장세가 둔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러시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러시아 매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나 현지 통화 가치 변동, 수출 규제 같은 변수가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 역시 최근 현지 소비 침체가 이어지면서 성장이 주춤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오리온이 전략을 조정해 5월부터 출고 정상화를 이루고 있다지만 신흥국 시장 특유의 수요 변동성은 계속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여전히 원가 부담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올 들어 국제곡물 가격이나 유지류 가격이 높은 수준이라 식품업계 전반에 비용 압박이 있었는데요. 만약 하반기에 원자재 가격이 다시 급등하거나 환율이 오리온에 불리하게 움직인다면 이익률이 일시적으로라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2분기에는 경쟁사의 재고떨이 판매 영향과 원가 상승분으로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에 약간 못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어요. 이처럼 단기 실적에 변수가 생기면 주가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리온의 신사업 투자에 대한 시장의 시각도 주시해야 합니다. 현재로선 그룹 차원의 신성장 포석으로 바이오 등에 투자하고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업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죠. 이러한 신사업이 장기적으로 성과를 내주면 기업 가치의 플러스 요인이 되겠지만 기대에 못 미치거나 추가 투자 비용 부담만 커지면 주가에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당장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요소로 감안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오리온의 향후 주가는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이 혼재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성장 모멘텀과 낮은 밸류에이션은 분명 주가의 업사이드를 뒷받침해주지만 대외 환경과 비용 변수, 수급 변동 등은 다운사이드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셔야겠어요. 특히 개별 종목 투자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 종목에 몰빵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분산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춰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어디까지나 정보를 제공해드린 것일 뿐 최종적인 투자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리온의 최근 한 달 주가 흐름과 여러가지 관련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해외 시장 호조와 실적 개선세에 힘입어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이었지만 동시에 주의할 변수들도 존재하는 만큼 투자 시 참고하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